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관예우 논란 속에 결국 스스로 물러나게 되면서 청와대 국면 전환 시도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사의 칼을 빼들었다가 논란이 일자 지방선거 이후로 수사는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했군요. 예, 안대희 후보자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오해로 비롯된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이런 상황에서 버틸 경우에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사퇴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전관예우는 오해다 이런 표현을 3번이나 쓰면서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안대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키운 근본 원인, 이른바 관피아 문제를 척결하겠다고 내놓았던 첫 번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어느 정도 평가를 좋게 받았었는데요. 그렇지만 인사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후보자가 이렇게 자진 사퇴하면서 대통령은 인사실패라는 또 하나의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 네, 뭐 일주일 정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엿새 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엿새 만에 오늘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예견됐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일제히 안 후보자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퇴가 예견됐다,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정관예우 의혹을 기획 기부로 덮으려 했다, 이런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니까 보수 언론들조차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헌정사상 최초의 총리 후보 자진 사퇴 사례가 됐었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이 사람도 역시 보수 언론이 당시에 돌아서면서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 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비판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그렇지만 물론 자질 문제도 있지만 청와대 또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무게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이 안대희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게 할지 좀 조간신문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 그 전에 또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사건. 예. 오늘 아침에 또 잇따라서 화재 사건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화재들이 있었는데요. 예, 오전 11시경에 발생한 도곡역 화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고의적인 방화라는 점에서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방화 현장에 있던 영무원과 승객들 그리고 기관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덕분에 사망자는 물론 큰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에서 2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도곡역 방화 사건 전에 오전 9시경에 홈플러스 동대문점 지상주차장, 그리고 약 1시간 뒤에 서울 종로구역에 있는 SK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에서 각각 불이 났는데요. 다행히 그 두 현장 모두 금방 진화가 됐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오늘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이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게 뭐 박원순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검찰이 한 발 뺐더군요. 예, 친환경 유통센터, 이곳은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전에 쟁점으로 떠오른 농약급식 문제하고 관련된 기관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오늘 이 센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이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건 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김진태 검찰총장이 6.4 지방선거 때까지는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전에 야당 의원들이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일이 있었고요. 또 새누리당에서까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에 대한 신뢰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신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압수수색 당일에 수사 중단을 내리는 이런 행위까지도 어떤 계산된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결국 구속했군요. 예,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만들고 있는 인터넷 매체 공무원 유신문의 안현호 기자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기자는 지난 토요일에 서울 청계광장 추모 집회에 나가서 영상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좌 농성을 하던 시민들을 찍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그 촬영 장비를 쳐서 떨어뜨렸고 안 기자가 거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후 사정은 무시됐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보니까 편향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얼토당치 않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이 기자에게 일배를 권유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 정몽준 후보 측의 박호진 대변인이 출입기자 70여 명과의 대화창에다가 농약급식 핵심 쟁점과 팩트 정리라는 글을 올리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냈는데요. 그 유명한 일간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의 게시물에 주소했다는 겁니다. 이 게시물은 최근 불거진 농약급식 논란에 대한 박원순 후보의 반박을 재반박하면서 박원순 후보는 거짓말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비아냥대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박원순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긴 이미지 파일도 같은 대화창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전송했습니다. 상대 후보의 논리에 대한 비판, 이거는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 근거로 일간베스트 저장, 일베 게시물을 사용했다는 점, 이거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